자, 이제 토트넘이 이제 352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또 얼마 전에 브라이튼 상대로 승을 가져왔는데 네. 토트넘 산미들이 주는 어떤 영향력?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 애슬레틱도 토트넘이 더 나은 플레이를 좀 만드는데 도움을 준 건 이제 산미들 시스템이다 이렇게 또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 뭐 디애슬레틱에서 나온 자료를 다 가지고 나왔는데 아 그래요, 예. 일단 이 3미들 시스템이라고 하면 352 전형을 했을 때 이 미드필더 숫자가 3명이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네네. 이런 게 이제 아마도 토트넘의 전술의 가장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디애슬레틱뿐만 아니라 네. 다른 이제 뭐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느냐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쓸 때 비수마가 최후방에 있으니까 네네. 앞선에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벤탄쿠르.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진다는 거거든요. 비수마가 아무래도 뒤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음.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가 조금 더 앞에서 공격적으로 또 압박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3-4-3을 쓰게 되면 예. 공격 숫자가 많아지니까 공격수들의 좀 자유로움 이런 게 늘어난다면 네. 3-5-2를 쓰게 된다면 미드필더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중원 싸움 그리고 그렇죠. 미드필더들의 좀 자유로운 플레이들이 가능하다라는 네네. 게 이제 강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점들이 있냐면 이 장면을 보시면 호이비에르가 빌드업을 할 때 살짝 측면으로 빠져주는 장면이거든요. 네네. 측면으로 빠져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장면도 이미 중앙에 벤탄쿠르와 비수마 예. 두 명의 미드필더가 있으니까 호이비에르 입장에서는 편하게 빌드업 할 때 상대 수비수가 없는 측면 지역으로 좀 나와서 빌드업을 할 수가 있는 공간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아 그렇군요. 이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빌드업을 할 때도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조금 더 중앙 미드필더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상대의 압박을 피해서 빌드업을 할 수가 있다. 네네.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호이비에르가 상당히 좋죠. 측면 밑에까지 내려와서 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제 3-5-2 전형의 장점이다. 네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도 이제 쓰여 있는데 좌우로 넓게 벌려서 호이비에르 벤탄쿠르가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네. 이때 이제 공간이 생기면서 빌드업을 할 수가 있다.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보시면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이 두 선수의 위치를 보면요. 정말 굉장히 끝이네요. 측면으로 많이 벌려져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벌릴 수 있는 이유는 중앙에 비수마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수마가 있으니까 이 두 선수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중앙 미드필더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3-4-3이 그냥 숫자는 3-4-3이지만 브라이튼은 이 앞선에 3톱이 사실은 3톱이지만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4명의 미드필더가 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선수가 많으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중앙의 중원 싸움을 피하고 조금 더 측면으로 나와서 측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3명의 미드필더가 나오니까 호이비에르 벤탄쿠르가 측면으로 나와서 공간을 활용한다.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가운데 있는 비수마. 그렇죠. 예, 예. 비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뛸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장면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요것도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이제 뭐 단순한 숫자, 중앙에서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네네. 건데, 요 장면 보시면 저기 이제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것들이 비수마, 호이비에르, 벤탄쿠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선수가 일단은 많아지니까 네. 순간적으로 한 명이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나오고 숫자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이튼이 3-4-3 전형을 썼으니까 네네. 3-4-3에 비해 3-5-2 전형을 썼을 때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간이 나면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요 지점도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원에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또 압박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는 이제 뭐 빌드업 과정에서 뭐 미드필더 숫자가 많으니까 측면으로 움직여서 네네. 하거나 아니면 중앙에서의 숫자가 많으니까 중앙을 거쳐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 네네.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요 장면은 뭐냐면 공격할 때 비수마가 뒤에 있으니까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도 공격적으로 가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공격으로 가담하는 거에 동시에 전방 압박에도 가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은 그 3-4-3 전형을 썼을 때 사실은 그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의 활약이 좀 아쉬웠던 거가 뭐냐면 네.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는 어쨌든
전진성이 꽤나 좋은 미드필더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전진성을 발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아무래도 수비 부담, 뭐 중원 그쵸. 싸움의 숫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올라가 버리면 네. 중원에 선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진하는 빈도가 많이 나오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3-4-3 쓰는 경기에서 가끔씩 보면 중원이 좀 텅텅 비어 있어서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수마, 벤탄쿠르나 호이베르도 올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는 벤탄쿠르와 호이베르가 분명히 전진 능력이 있는데 이걸 못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이베르도 덴마크 국가대표팀 가면 미드필더 숫자가 3명이라서 올라가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요. 벤탄쿠르도 마찬가지로 우루과이 대표팀 가면 네. 3명 혹은 4명의 미드필더를 쓰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되게 올라가서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전진성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특히나 이 두 선수가 기동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네네.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어줘요. 근데 그러한 장면들이 지금 토트넘에서 3-4-3을 썼을 때는 나오기가 힘들죠. 이 두 선수가 올라가 버리면 중원이 비어버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3-5-2 전형을 썼을 때 손흥민 선수의 활용이 조금 더 뭐 올라가니까 더 좋아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중원만 놓고 봤을 때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의 조금 더 자유로운 활용이 그렇습니다. 가능해진다는 이점도 분명히 있었다. 네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손흥민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중원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손흥민이 굳이 또 내려갈 필요가 좀 덜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죠. 네네. 근데 뭐 이제 그런 건 이제 쿨루셉스키가 안 나오기 때문에 3-4-3을 썼을 때 쿨루셉스키가 나오면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는 빈도가 조금 더 덜해질 수가 있는데 네네. 뭐 그런 것도 이제 있긴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많아지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올 만한 그런 시간도 당연히 좀 줄어들고요. 네. 물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3-5-2 전형이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3-5-2 전형을 썼을 때 앞선에 손흥민과 케인 두 명의 공격수만 놓고 경기를 하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만한 경기들이 있어요. 네네. 특히나 뭐 밀집 수비를 상대하거나 이럴 때. 근데 이제 3-5-2가 절대 정답은 아니긴 하지만 3-4-3을 썼을 때 그동안 토트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특히나 이 중원 라인에서 많이 밀린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3-5-2 전형을 쓰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네네. 되더라. 네. 그러니까 콘테 입장에서는 중원 싸움이 좀 밀리는 경기에서는 3-5-2 전형도 좀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3-5-2가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콘테 감독도 3-4-3이든 3-5-2든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죠. 토트넘에게는 또 큰 어떤 힘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3-5-2 전형을 쓰는 게 좀 좋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네네. 비수마의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수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3-5-2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3-5-2 전형을 쓴다고 해서 중원에 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호이비에를 두거나 벤탄쿠르를 두거나 스킵을 두거나 하면 브라이튼전 초반에 나왔던 그 좋았던 3-5-2 전형의 경기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 비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의 자리에서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3-5-2 전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비수마가 못 나오는 경기에서는 3-5-2 전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5-2 전형이 조금 하나의 옵션으로 가능한 건 당연히 이제 비수마가 수미를 봐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제 비수마가 없을 때는 또 3-5-2 전형을 쓰기가 네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또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4시에 프랑크푸르트와 또 챔피언스리그를 치를 텐데 어떻게 나올까요? 3-4-3의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높다. 왜냐면 이제 뭐 키샬리송도 쉬었고요. 네네. 에메르송도 쉬었고 페리시도 좀 쉬었고 에메르송. 중간에 이제 뭐 경기를 나왔던 선수들이 히샬리송도 나왔고 페리시도 나오긴 했지만 네네. 좀 체력을 비축해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또 주말에 바로 경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3-4-3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일단 비수마도 선발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선발로 뭐 출장하는 경기가 지난 경기가 또 처음이었죠. 네네. 도어티 같은 경우에도 도어티가 선발로 출장한 경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도어티를 연속으로 또 출장시키기가 좀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선발로 안 나왔던 선수들을 좀 넣는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3-4-3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예측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3-4-3 전형이 나쁜 게 또 아니에요. 사실 프랑크푸르트 전에 3-4-3 전형이기 때문에 나왔던 좋았던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프랑크푸르트도 3백스거든요. 3백스니까 앞선에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이 3톱이 이렇게
만나면 네. 1대1 상황이 돼요. 그러면 손흥민이나 케인, 히살리송 3명의 공격수들은 자기한테 붙어있는 선수 한 명만 잘 돌파하면 그렇죠. 제쳐내면 1대1 바로 네. 바로 1대1 찬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자기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를 스피드로 따돌리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을 때 위협적인 상황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패스가 안 들어가서 이게 득점이 안 나왔었던 거지. 그 1대1 찬스이기 때문에 나왔던 그 좋았던 장면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3-4-3이 뭐 절대 안 좋다. 사무엘가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고 3-4-3도 어쨌든 토트넘이 이번 새벽에 만약에 쓰게 된다면 3-4-3을 썼을 때 뭐 손흥민이나 히살리송, 케인이 한 번만 이 붙어있는 수비수를 돌파해서 네네. 그쪽으로 패스가 연결되기만 하면 곧바로 1대1 찬스 나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4-3, 3-5이 저희가 이제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뭐 어느 게 좋다 이런 것보단 상대 팀의 어떤 상성에 맞춰서 그쵸. 또 전술을 또 네.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뭐 프랑크푸르트 손흥민이 또 출격을 할 텐데 이 경기 또 기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토트넘도 챔스 지금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프랑크푸르트도 그러니까 이번 마찬가지지만 경기는 네. 만약에 못 이긴다 토트넘이 위험하지.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통과가 많이 어려워지죠. 네네. 지금 1승 1무 1패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 조가 혼돈의 조예요. 네. 스포르팅이 6점 그리고 토트넘하고 프랑크푸르트가 4점 네네네. 그리고 마르세유가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세유와 스포르팅도 승점 차이가 3점밖에 안 나요. 그렇습니다. 많이 앞서가는 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혼돈 상황에서는 승점을 1점이라도 더 쌓는 게 무조건 좋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중요하죠. 못 이긴다? 네. 이러면 좀 어려워지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토트넘 소식도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